먼저 새로운 산업 섹터가 벌어지는 쪽은 그것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가 그동안에는 사실 조금 이제 등한시대에 왔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좀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들이 상용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올 들어서만 차바이오텍이 70%, 네이처셀이 50%, 파미셀은 17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줄기세포주가 셀트리온을 넘어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하게 될지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이미 이런 부분을 꿰뚫어 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의 노스트라다무스, 성이 조시니까 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스트라다무스 일단 어떠신지요? 지나친 말씀이네요. 아주 걸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작년 12월 27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죠. 예. 그때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면역 항체 관련주를 시장의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예. 그게 정말 적중했습니다. 올 1분기에 이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예. 근데 이 시점에서 요즘은 여기가 살짝 식은 것 같아서 예. 다시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꺾일 거라고 보세요? 네, 완전히 꺾인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요, 전번에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바이오 섹터는 기업별로 상태가 다 달라요. 예, 상황이. 그래서 어떤 거는 지금 이제 2임상 들어가 있는 거, 3임상 들어가는 거, 기술 수출 추진하고 있는 거, 또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과도한 반영이 되어 있고, 진행 상태가 아직 충분히 진행이 덜 된 상태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평가된 부분이 네네. 생기죠. 그런 것들은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너무 그런데 이제, 너무 과열된 것들. 그렇죠.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부러지는 네이처셀 같은 거죠. 네이처셀 약간 꺾였죠. 그거 뭐 예. 13명 정도 줄기세포 그거 이제 3임상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반려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갔다. 아, 그러면 기술 가치가 과연 13명 임상 실험하고 3조짜리 가치를 형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과열된 거죠. 너무 기술 많이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줄기세포 섹터도 기업별 기술 가치를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 수준에 가 있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나 아직 좀 저평가 국면에 가 있는 거라든가 또 새롭게 지금 임상이 2임상, 3임상이 상용화에 임박하고 있는 것들은 여력이 남아있다 봐야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에 묶여서 그냥 올라갔다면 이제는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별로 나눠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것뿐 아니라 기업별 기술 가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 가치를 얼마나 이게 얼마짜리다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얼마짜리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바이로메드 이랬을 때는 바이로메드의 기술 가치는 최소한도 5조는 된다. 이런 것들이 업계의 기본적인 기술 가치가 대충 이제 산정이 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 이제 몇 조짜리다 이게 대충 있으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10조, 10조 수준의 기술 가치는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종목별로 이제 기술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기술 가치 측면으로만 봤을 때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두 가지 바이로메드나 신라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전에 작년에 나오셔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기업들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메디토포스트까지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혹시 AS 부분이 있으실까요? 먼저 차바이오텍은 뭐 여러 가지 실적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줄기세포에 있어 갖고는 상당히 중견 기업이고 역량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상용화를 했을 때 그 기술 가치는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예요. 차바이오텍의 최대 문제는. 즉 황반 변성이 적어도 이제
제대로 제품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문제지만 그러나 기술 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역량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때 만약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그럼 보유를 해야 될까요? 뭐 차바이오텍 정도는 그렇게 네. 뭐 보유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항만 변성 쪽은 이 형성이 돼 나가기 때문에 말이죠. 네, 중장기 시각으로 다만 이게 좀, 예. 차바이오텍의 단점은 견조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급등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왜냐하면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아, 예, 예. 이게 임박돼 있으면 급등할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렇죠. 이 급등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견조한 중장기 흐름을 정도. 밟을 수는 있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바이오시밀러 섹터에서 이제 그때 셀트리온 3인방 말씀하셨죠. 예, 셀트리온 3인방 이쪽은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앞으로도. 예.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죠. 그렇죠. 대단한 매출이 기업이에요. 따라오고 예, 있고요. 예. 성공한 기업이고 실적도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에서 유일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되죠. 그리고 이거는 실적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아,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 신약은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삼임상 가서도 실패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예. 삼임상까지 갔다가 실패한 게 하나 있어갖고 상당히 급락한 종목이 있어갖고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 임상이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삼임상에서 누구 하나 예.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아이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바이오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듯이 이제 이런 부분에 신약의 성공 가능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거의 성공해요. 아, 그래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죠. 예. 왜냐하면 이미 성공 성공했는 모델이 신약의 있으니까. 예. 복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규모의 캐파를 키워서 가장 빨리 품질이 좋게 양산할 수 있느냐는 건데 네.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아하. 뭘 본말 수 있느냐? 반도체가 한국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메모리 속성이 반도체. 똑같거든요. 예. 반도체도 특성이 얼마나 좋은 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저렴하게 예. 신속하게 생산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미 한국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국제약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쪽이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야말로 이 주가의 등락이 가장 적으면서 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반도체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반도체는요. 예. 이 경기의 변동 사이클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그런데 예. 바이오 신약은 변동 사이클 그리고 수요가 꾸준하죠. 그죠, 약은 계속 필요하니까. 공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작으면서도 성장성이 길다 이렇게 일단 보면 그런 되죠. 시각을 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이미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예. 급등을 또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보유 관점이신 것 그렇죠. 같고. 많이 오르게 되면 예. 아무래도 상승 여력은 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주목을 해서 네.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바이오 쪽에서는 예. 지금 이제 코아스텐 같은 게 덜 난 것 같아요, 시세가. 좀 덜 올랐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가 이미 식약청의 인가를 받아낸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일로로 제일 빨리 했는 게 파미셀이고요. 파미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코아스템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아스템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덜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조정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런 괜찮은 생각이 게 들고요. 코아스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티슈진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이기만 합니다만은 이거는 또 최근에 보면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예. 물론 예, 이제 이게 이게 가장 많이 시세가 안 오르지 않았나? 크게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아마 3임상이 미국에서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또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쪽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를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릴리라든가 뭐 세계적인 제약사들 화이자 같은 게 전부 다
릴리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투입해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어요. 예. 베타 아밀로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다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철수를 다 해버렸죠. 예. 철수했는데 메디포스트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이것은 베타 아밀로이드뿐 아니라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을 동시에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 기반이면 예.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아마 거의 실패할 겁니다. 예. 그런데 줄기세포 기반으로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시간상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바이오조 3가지 말씀을 하셨죠. 코아스템, 티슈진, 메디포스트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또 대북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북 관련주. 왜냐하면 요즘 남북에 대북은 대한 관계 아마 개선. 앞으로 굉장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한반도 지형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현대 아산이 제일 그게 또 주력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지분을 68% 갖고 있는 현대 에리베타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가스관 문제가 또 이제 대두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가스관에 러시아에 직접 공급하는 화성밸브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나 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훈련기 수주권이 앞으로 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바이오가 아닌 다른 종목 관심주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좀 여쭤봤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화성밸브, 한국항공 우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볼 만하네요. 다시 좀 바이오 쪽으로 돌아와서 요즘 또 시장에서 충격을 줬던 얼마 전이죠. 네이처셀의 쇼크가 좀 있어서요. 네, 쇼크가. 이 부분이 자칫하면 이 줄기세포주의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약간의 타격은 있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개별 기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기업 자체가 13명의 임상을 가지고 지금 3상을 가지고 줄기세포 인가를 받으려 하다가 이제 시가청에서 거부한 건데요. 예. 그런 것은 뭐 거부할 만하다 봐집니다. 그런 예, 관점에서 예. 보면은 이것은 뭐 그렇게 확산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개별 종목의 노이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이처셀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네이처셀은 보유하고 상당히 계신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아무래도 보수적인 예. 시각.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3조짜리가 과연 될 만했나? 이런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거는 꼭 짚어야 된다라는 부분 혹시 있으세요? 지금 바이오 투자에 관련돼서는요. 예. 먼저 기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검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가치. 그래서 뭐 예. 기술 가치가 거의 없는 기업들, 또 임상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완전 초기 단계에 그런 기업들도 이제 덩달아서 올라간 거. 아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 바이오 투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CEO의 이력과 역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EO가 탁월한 경영 역량과 기술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 되게 실패로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CEO에 대한 연구, 이것이 바이오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신라젠의 성공도 그 뒤에 보면은 문헌상 씨라고 하는 분이 예. 또 서울대 치과대학은 나왔지만 굉장히 의학 상식이 풍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강력히 하고 있는 거고, 예. 바이오메드 성공도 유전공학과의 김선영 교수가 직접 CEO로서 뛰니까 이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예. 메디포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 가치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더불어서 CEO의 역량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과 함께했고요. 마감 전략 A+1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신중한 선택하셔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